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율주행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순간부터 자율주행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은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고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최근 자율주행의 뜨거운 관심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발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자율주행 차량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갈공명이 발명한 모구 유마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모구 유마는 의 허구가 아니며 역사적 문헌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231년에서 234년 당시 인류는 안정적인 동력원을 발명하지 못했으므로 모구 유마는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은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발명자는 바로 다빈치였습니다. 다빈치는 1478년에 스프링으로 구동되는 기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차를 설계했습니다. 후대의 연구자들이 그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차량을 복원했을 때 해당 차량이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니콜라스 쿠노가 최초의 증기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 291년이 남았고 칼 벤츠가 가장 초기의 실용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는 408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빈치의 이야기는 매우 환상적이지만 인류가 실제로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습니다. 많은 과학기술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은 전쟁의 필요에 의해 처음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기술 수준으로 인해 최초로 개발된 것은 무선으로 원격 조정되는 작은 차량이었습니다. 1912년 미국의 한 과학자는 빛에 반응하는 셀렌 광정환 2개를 사용해 빛의 방향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설계했습니다. 이 차량은 전쟁에게 워독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적진을 향해 자동으로 돌진해 자폭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21년 미국군의 레이먼드 이브라임 바우거는 무선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3바퀴짜리 트랙터를 설계했습니다. 4년 후 미국 육군 전직 엔지니어인 프랜시스 P. 휴디나는 무선 조종 장치를 채들러 브랜드의 자동차에 장착하여 브로드웨이에서 5번가까지 성공적으로 주행했습니다. 그는 뒤따르는 차량에서 원격으로 앞차를 조종해 무인으로 전진, 방향 전환, 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반응을 일으켰고 이 차량은 미국의 기적, 아메리칸 원더이라고 불렸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 차량은 자동차의 전자 제어를 구현했으며 이는 오늘날 자율주행 자동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제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본주의 세계는 대공황의 고통을 겪었고 그 후 1930년대에 자율주행 개념이 비행기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비행기에는 3축 안정 자동 조종 장치가 도입되어 평행 비행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후 비행기 자동 조종 장치는 빠르게 발전하고 완성되었습니다. 항공산업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빈 공간에서 비행하면서 자가 상태의 감지와 제어만 필요로 하는 반면 자동차는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제너럴 모터스는 퓨처라마라는 작품을 통해 1960년대 스마트 시티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오래된 포스터들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점선 중앙에 맞춰 운행하는 것을 눈치챈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도로의 전선을 매설하고 차량 내부의 센서가 이를 인식하여 고속도로에서는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인간이 다시 운전을 맡게 되는 이 개념은 최초의 자율주행 개념이자 V2X, 즉 Vehicle to Everything 개념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선 매설 방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자율주행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퓨처라마의 더 깊은 영향은 고속도로 시스템 기초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후 인류는 더 고통스러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전쟁 후 퓨처라마에서 예상한 1960년대는 멀지 않은 미래가 되었습니다. 1956년 제너럴 모터스는 퓨처라마2라는 두 번째 작품을 선보였고 이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포버트2 콘셉트카를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의 주요 혁신 중 하나는 자동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2년 후 발표된 포버트3 콘셉트카는 고속도로에 매설된 전선과 차량의 수신기가 전자 펄스 신호로 통신할 수 있도록 더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차량은 모두 개념에만 그쳤습니다. 1957년 미국에서는 네브래스카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선 매설 방식과 차량 수신기 간의 전자 펄스 신호 통신을 이용한 자율주행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영국 정부도 비슷한 실험을 지원하여 오스틴 미니, 바운더드, 시트로엥 DS19 등의 차량을 개조한 테스트 차량을 이용해 전선 매설 방식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은 차량의 자동 조향, 가속, 제동을 성공적으로 제어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기술은 영국 도로에서 40%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1970년대에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도로에 전선을 매설하는 방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다른 힘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대학의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AI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인공지능은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6년에서 1974년 첫 번째 AI 붐 시기에는 튜링, 메카시, 세뮤얼 등 인공지능의 대가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인공지능 연구 방향은 기계지능을 활용해 대수 응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하학 정리를 증명하며 영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가졌으며 20년 내에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운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69년 존 맥캐리는 컴퓨터 컨트롤드 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시각 감지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는 무인 자동차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무인 자동차가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개념도 제안했습니다. 이전에도 1961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는 시각 감지를 기반으로 한 무인 자동차인 스탠퍼드 카트를 시험 제작했지만 이미지 처리 지연 문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67년 스탠퍼드 카트는 마침내 카메라를 사용해 하얀 선을 따라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는 스테로 비전을 이용한 환경 인식을 구현하여 1979년에는 장애물로 가득 찬 방을 성공적으로 주행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초기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탠포드 연구소 SRI가 나중에 스탠포드 국제연구소 SRI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컴퓨터 마우스와 음성 비서인 시리의 발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74년 이후 인공지능은 이론과 하드웨어 수준의 제한을 받으며 예상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첫 번째 AI 겨울에 접어들었으며 이 시기 동안 자율주행의 발전도 더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은 다시 부활했고 1980년에서 1987년 동안 두 번째 AI 붐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카네기 멜론 대학, 일본의 스쿠바 공학연구소, 독일의 뮌헨 국방대학 및 메르세데스 합동팀 등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카메라 기반, 기타 센서 보조 방식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에 등장한 KITT 자율주행 자동차도 큰 인기를 끌면서 자율주행은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영향력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인간이 모든 가능한 상황을 기계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희석되면서 1987년 이후 두 번째 AI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965년 인텔의 창립자 고든 무어는 무어의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즉, 직접 회로에 담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약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경험적 관찰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명되었고 칩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컴퓨터 성능의 빠른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머신 비전 등의 분야가 부상하면서 인공지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겨울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1997년 IBM의 체스 로봇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기면서 인공지능은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 시기에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비전 연구소 미스랩은 이탈리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2000km의 장거리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무인 주행 비율이 94%에 달했으며 차량 속도는 시속 112km에 도달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베이징 공과대학, 난징 공과대학, 국방과학기술대학, 칭화대학, 저장대학 등 5개 기관은 중국 최초의 자율주행 자동차 ATB1 즉 Autonomous Testbed 1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2006년 힌트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고 인공지능은 신경망과 딥러닝의 발전에 힘입어 2010년경 세 번째 AI 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점차 실용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딥러닝과 신경망의 발전이 자율주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은 2004년 대규모 상금을 내걸며 300마일의 사막을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팀에게 $100만 상금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열린 첫 번째 그랜드 챌린지 대회에서는 참가한 21개 팀이 모두 완주에 실패했고 1위도 겨우 7.32마일을 주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2005년 두 번째 그랜드 챌린지에서는 참가팀이 195개로 증가했고 그중 5개 팀이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이 중 세바스찬 스른이 이끄는 스탠포드 팀의 스탠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평균 속도 시속 37km로 우승하며 $200만 상금을 차지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는 자율주행에 있어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긴 것에 필적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탠포드의 세바스찬 스룬은 이후 구글에 합류했고 2009년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테스트를 시작하며 오늘날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주행의 급부상은 기술적 돌파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저프리 힌턴이 다층 신경망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2013년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음성과 시각인식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성 시각인식 기술은 마치 스마트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도대체 무엇이 스마트 자동차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의 개념은 이미 100년이 넘었고 자연어 대화는 이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피커 등 민간 장비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탑재되면 왜 고급일까요? 초기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더 이상 인공지능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해졌습니다. 스마트 자동차의 개념도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딥러닝이 더해진 강력한 인공지능이 자율주행과 자연어 대화를 촉진하고 5G 등의 기술 발전이 자동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스마트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2014년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는 자율주행의 국제 SAE J3016 표준을 제정했으며 우리가 오늘날 매우 익숙한 L0에서 L5 자율주행 등급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L4, L5 수준의 무인 주행을 목표로 하는 기업 외에도 대부분의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L1 수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경로에서의 이야기는 오랜 기간 인공지능과 무관했습니다. 1945년 운전할 줄 모르는 미국의 시각 장애인 발명가 랄프 티토는 크루즈 컨트롤 CCS를 발명했습니다. 랄프 티토는 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차속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예리하게 파악했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침내 크루즈 컨트롤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1957년 크라이슬러는 자사의 고급 모델인 임페리얼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탑재하며 이 기능을 최초로 양산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이 기능을 아우토파일럿 자동운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컨트롤은 단지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1992년 미쓰비시는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인 3세대 데보나이레 라이더를 장착했습니다. 비록 제동 및 가속 제어 기능은 없었지만 주행 중 거리 경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메르세데스 S클래스 W220과 CL 클래스 세단은 최초로 밀리미터파 라이더를 이용한 AC 어도피트 브레이크 컨트롤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같은 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눈에 띄지 않는 스타트업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암논 샤슈아 교수는 자신의 시각 인식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ZIV AB람과 함께 모빌 AI를 창립했습니다. 모빌 AI는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탑재한 IQ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후 다난 비전 알고리즘 분야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2006년부터 IQ 시리즈 칩이 양산차에 장착되기 시작했고 초기 5개 모델에서 시작해 매년 2배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전범위 자율주행 등 기능이 점차 보급되면서 점진적 자율주행 경로는 인공지능 트랙에서 혁신적 자율주행 경로와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아우디, 포드, 볼보, 닛산 등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진지하게 뛰어들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많은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테슬라가 모델 S의 보조 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긴박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년 후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정식 출시되며 시장에서 가장 유용한 L2 수준 보조 주행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고 양산차 분야의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고급 L2 보조 주행 기능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FSD는 이론적으로 L3,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으나 이 외에도 중국의 웨이라이의 NOP와 샤오펑의 NGP도 이에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자율주행은 초기에 전선을 설치하던 조잡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며 초기 인공지능의 서툰 방식과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과 딥러닝의 혁신적인 발전은 오늘날 자율주행에 더욱 강력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 분야의 돌파구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 덕분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칩 기술은 이제 3나노 시대에 접어들었고 빅데이터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 양의 단위가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심지어 제타바이트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IBM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인류 문명이 생성한 모든 데이터의 90%는 최근 5년 동안 생성된 것입니다. 그 이후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숏폼의 급증으로 데이터 양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딥러닝이 하드웨어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향상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5G 네트워크 고정밀 지도, 차량 규격 라이다 등 기술의 상용화 또한 자율주행의 성숙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며 그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결국 실현될 것이라는 점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 인류는 자율주행에 대한 초기 탐색을 주로 단일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1939년 제너럴 모터스의 퓨처라마 개념은 차량과 도로, 차량과 도시 간의 상호 협력을 보여주는 바위2X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시각 감지 등 센서에 의존하는 단일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이 다시 주류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현재 업계에서는 단일 차량의 능력을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B2X 기술 경로를 포함한 차량 도로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는 차량의 자체 시각 감지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알고리즘만으로 모든 환경에서
무인 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는 심지어 레이더 등 감지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 시각 감지를 중심으로 하고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보조하는 하드웨어만으로도 무인 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모든 사물의 연결은 시대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단일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이 중요하지만 차량과 외부의 정보 교환 역시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의 비중은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B2B 차량 대 차량, B2I 차량 대 인프라, B2G 차량 대 전력망, B2P 차량 대 사람, B2N 차량 대 네트워크 등 B2X 기술은 미래의 이동 효율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개인 소유 차량은 사용자에게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사치 소비로 변할 수 있으며 이동에 대한 수요는 더 효율적인 무인 차량군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의 총량과 활용률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와 강력한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개념은 100년 이상 발전해 왔으며 우리는 드디어 무인주행 시대의 첫 빛을 목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기차이든 스마트카이든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100년 대변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마트카는 아직 충분히 스마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스마트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폰 4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바 기반의 노키아가 문제가 없었고 신비한 운영체제도 충분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이끌었고 오늘날 스마트폰이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은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다층 컨볼루션 신경망과 딥러닝으로 인해 가능해진 자율주행과 음성 제어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OTA, 오버더에어 업데이트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스마트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늘날에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늘날의 기술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펼친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의 탄생과 미래,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혁신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가 2024년 8월로 예정했던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연기하면서 생긴 기술적 논쟁과 엔투엔드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 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